네. 지난주에 그 고전 논문 요즘에 예비고일이라든지 뭐 친구들이 어 문학을 많이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고전 논문 문학사가 조회수가 150건이 넘대 많은 학생들이 요즘 궁금한가 봐요. 자, 오늘 3문 하겠습니다. 먼저 설화 문학부터 시작할게요. 설화에는 신화가 있고 전설이 있고 민담이 있어요. 그래서 신화는 뭐 건국신화, 그죠? 사실 건국신화가 가장 크죠. 그리고 전설은 요거는 이제 신화는 거의 국가 단위예요. 자기 조상 그 어떤 국가가 생성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신적인 권위가 있어야 이제 인정받으니까 국가 단위고, 전설은 이제 지역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설은 어떤 지명이 있어요. 지명과 근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민담, 우리가 이제 보통 설화라고 하면 거의 민담이에요. 민담. 우리가 잘 아는 뭐 옛날 이야기. 이게 이제 민담인데, 그래서 설화 하면 거의 뭐 민담이 많지만, 이렇게 설화는, 여러분이 설화가 뭐예요? 설화. 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인데 구전되어서 온 이야기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문학이라고 하냐면 적층 문학이에요. 적층 문학. 이 적층이라고 하는 것은 쌓을 적이야. 그리고 계층증. 쌓을 적, 계층층. 층만 나왔네. 적. 적층 문학이다. 그래. 적층 문학. 그래서 예, 쌓을 적. 그죠? 쌓을 적. 쌓아갔다 계층에 의해서 어떤 계층. 그래서 이제 적층 문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비 문학이라고 해요. 구비 문학. 이 입에서 입구자예요. 이거는 입구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비는 뭐냐면, 비는 비석이죠. 비석할 때이에요. 아닌데 비석 여기 이거 아니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비석이 이렇게 달잖아요. 달면 뭐 새롭게 여기 있나? 이건가? 새롭게 무언가를 아니군요. 비석기가 없네. 하여튼 새롭게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은 그런 얘기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구나. 돌기둥비 이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적청 문학 또는 구비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신화. 예. 자, 인물 유형. 항상 신화는 천상적 존재. 그죠? 이상. 그리고 이제 왕권의 그 왕의 출현을 어떻게 해요? 이제 신적인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죠? 그리고 지상적 존재, 현실. 요게 이제 전설이죠. 중간자적 존재. 요것도 신화에 좀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뭐 화소가 납니다. 금기화소, 변신화소, 통가의례화소. 어, 이제 뭐 우리 여러분 용서와 며느리 바위 아시죠? 용서와 며느리. 이 금기화소가 들어있죠. 뒤돌아보지 마.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 돌이 된다. 성경에도 나오죠.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 소금 기둥이 된다. 이런 금기화소. 변신화소. 박시전. 박시전. 박시전인가? 하여튼 어, 그 여인이 추녀였다가 다시 이쁜 여인으로 변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통과의례. 통과의례는 뭐냐면 반드시 거쳐야 돼.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이제 여인이 뭐예요? 결혼해야 아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통과의례가 와서 그 왜 우리 당군 신화 그죠? 통과의례 화소입니다. 이런 화소들이 있다. 화소는 뭐냐면 이야기의 소재,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설화 유형 중 파경설화, 뭐 파경도 혼인설화 이런 것들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신학 우주적 기원 신이냐 영적인 존재 뭐 업적 왜냐하면 개국 신조 뭐 건국 신화를 얘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신성지해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자아는 세계 한 세 개를 출현시키니까 전승자의 태도 이야기가 진실되고 신성하다 믿는다. 민족범이죠. 아주 신기하게 탄생합니다. 예, 뭐 당군 신화 그렇죠. 당군 신화, 한웅 뭐 이런 식으로 시련이 꼭 있습니다. 시련. 그리고 극복하죠. 위대한 가업을 성취하고 비범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 주몽 고주몽 신화, 고구려죠. 고구려. 박혁거세, 신라, 또 김할지, 김수로 왕, 가야국 이렇게 나오죠. 전설은 아까 얘기했죠. 신화와 달리 신성한 느낌이나 경외감은 없지만 사실이라 믿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근거가 있어요. 근거. 선생님이 살았던 충청부터 단양에는 그 뭐죠? 다자구야 들자구야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있어요. 다자구야 들자구야 할머니. 이제 그 중령고개에 산적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이 산적이 너무 많기도 하고 아주 치밀해서 그 관에서 잡지를 못했대요. 근데 이제 이그 다자구야 들자구야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산적에게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미친 척하고 그 산적의 산채에 들어갑니다. 산채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산적들이 막 들어와서 막 술 먹고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 다자구야는 다 잡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다자구야 다자구야 이렇게 부르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자구야 들자구야는 뭐냐면 미친 척하고 자기 아들 이름이라 그래서 늘 다자구야 들자구야 막 불러. 그래서 이제 들자구야라고 하나 들어가면 아직 덜 자니까 쳐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다자구야 다자구야 하면 쳐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뭐 다자구야를 해서 산적을 일망타진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 이 전설은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역적인 범위고, 그래서 지역적 구체적 증거물이 있습니다. 예, 뭐 용소, 뭐 며느리 바위,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결과물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인물, 부조리한 세계와 맞서도 결국 좌절이나 패배하고 비극적 경물. 그러니까 민당.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되풀이해서 있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 이런 게 다 민담입니다. 자, 전승자의 태도. 흥미로운 것으로 여긴 다들 주관성이 강하다. 네. 자, 평범한 인물. 네, 이런 것들. 낙천적 결말.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최고 운전. 설화 소설입니다. 정기 소설, 시험을 잘 나왔 영웅 소설, 적강소설. 이 적강이라고 하면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적강 소설. 뭐 설화는 금돼지 설화, 기하 설화. 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고픔과 굶주림이죠. 파경 설화. 예. 지혜로서 미천한 신분을 탈피하고 높은 지원의 딸을 맞아들인다.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로써 몰락한 양반이라든가 일반 평민들에게 일종의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화가 우리 여러분 고대 가요였죠. 고대 가요 설화에서 이게 나중에 고려 말이나 조선조로 오면서 여기는 이제 안 써 있는데 이 설화 문학이 이제 무엇으로 발전합니다. 어떤 발전하는데 이 설화 중에 여러분 뭐 춘향전,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흥부전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원래 춘향전은요, 다 인도에서 온 거죠. 뭐, 이게 원래, 어, 그런 거죠. 음, 원래 그 추녀가 이쁜 여인으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인도에서 많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선으로 가면, 조선 후기나 또는 고려 말로 보면 이게 만약 판소리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뭐 춘향전에 예, 뭐 어떤 한 대목 이게 이제 노래로 승화되죠.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 운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적강기하 뭐 이런 한문학. 자, 한문학은 고대보다는 이제 고려 때 여러분 이제 7세기에 6세기 7세기에 한자를 신라가 수입하죠. 그리고 이제 고려도 그렇고 백제도 수입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문학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하왕계 이게 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왕계. 이게 나중에 하완계가 나중에 소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하완계 같은 것을 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전체 문학이에요. 한문학이라 되어 있지만 이 가전체 문학, 이 가전은 뭐냐면 어, 이게 거짓 가짜예요. 이야기 전자. 그러니까 하완계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을 의인화해서 꽃의 왕은 누구냐? 여기서 이제 모란이라고 하죠, 모란. 그래서 꽃들이 서로 이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왜냐면 이야기니까 서한계. 그래서 설총이 지었고 우위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물을 빗대어서 국왕의 도리를 훈계하는 거죠. 여러분 설총은 제가 국사죠. 신라 때 스님 중에 최고의 스님이 잘 알죠. 원효랑 같이 어, 당나라를 가기로 했는데 5년은 안 가고 설총을 가기로 했고 왕호 천축국전 이거는 해초가 기행문입니다. 가다 오천축국은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가 너무 넓어서 하늘을 펴놓은 것 같다 그랬어. 그래서 중천국, 중천축, 북천축, 남천축, 서천축, 발음이 안 되죠. 동천축. 예. 그래서 오천축국. 근데 사실 이게 발견이 안 되다가 언제 발견되냐면 음, 여러분 중국에서 분서갱유 사건이 있었던 거 알죠? 분서갱유. 이 분서갱유가 뭐냐면 그죠? 왕이 이름 생각나는 이제 불 지른 거야. 글과 묻은 거야. 유학자들을. 그죠? 불로장생이었던 양귀비 불로장생. 음. 그 이제 황제가 음, 이 모든 서책을 불지르고 모든 유학자를 다 묻어버립니다. 땅에. 그래서 그때 이제 스님들이 책을 한 곳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흙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무슨 공사를 하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거기에 그 책 중에 태초의 왕호천주국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조선 뭐 초기 후기에 발견됐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최치원 신라의 천재죠. 음, 격팡소서. 이 최치원이 당나라를 유학 갑니다. 당나라 유학 가갖고 이제 황소의 난에 이제 자기가 경문을 한자를 쓰는데 그거를 읽고 황소의 난의 수장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문장가인데 그 나오죠. 황소의 재상을 고백하는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인데 신라에 돌아왔죠. 문선이 신라는 이제 육두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은 최상위 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뜻을 펴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야산을 응가하죠.
그래서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유명한 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가전체 문학이 소설 문학으로 발전돼요. 그리고 폐간 문학이라서 폐간. 여러분 이 폐는 패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길거리에 길거리 폐요. 관은 간직 관자인데 왜냐하면 고려 후기 때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사람이 폐간이에요, 폐간. 근데 여러분 폐간이 무슨 어떤 그 문학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폐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중국에서 폐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국. 중국은 땅이 너무 넓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곳에서 그 뭐랄까요? 어떤 세력이 일어나서 나라를 전복시킬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200년을 못 가요. 왜냐면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세력이 툭 튀어나와 갖고 땅 전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회관을 둬요. 그래 갖고 그 지역에 유명 인사라든지 권력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뒷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폐간이에요. 그런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야기들을 막 쓰기 시작해. 인제 그래서 고려 후기에 이제 시화를 중심으로 민간의 구전 이야기를 한문으로 기록. 예. 이게 폐간 문학이에요. 그래서 민간의 풍속이나 여론을 살피기 위한 거예요. 얘기했죠. 누가 배신자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 체록자의 창의성과 흥미 요소를 더해서 어떤 단순한 기록하는 설화보다 진일보했다라는 거죠.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고요. 설화와 소설의 교량 역할, 가전체 문학 의도.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소설로 가기 직전에 어떤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자가 가공하는 거야. 막 가공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설화의 교량 역할을 합니다. 아까 가전체 문학 이게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화한계예요, 화한계. 가전체 문학 나오네. 인간이 아닌 사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1:1 구성한 작품이다. 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위성, 예 사물을 이윤화했죠. 뭐 꽃, 그다음에 여러분 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어리니까 여러분 그 술 이름 중에 국순당, 백세주. 국순당 백세주가 국순전이라고 해요, 국순. 이게 인제 술에 대한 얘기예요. 공방전, 돈에 대한 얘기. 하완계, 꽃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 그 서사성,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죠? 사물의 가계, 성품, 생애. 그다음에 설화 소설의 교량적 역할. 설화와 소설의 그리고 교훈성. 항상 교훈을 합니다. 꼰대죠, 꼰대. 의, 계세 증인. 세상에게 훈계를 주고 사람들에게 건선징악이라는 증거를 주는 계세 증인이죠. 이거 나오네요. 국선생전 수를 의인화했어요. 이거는 수를 긍정적으로 봤 국선생전. 국순전 부정적으로. 공방전 돈. 청강사자 현부인전 거북이. 죽부인전 대나무. 정시자전 지팡이. 저생전 종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비평문학. 이 비평문학은 문학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음 거의 안 나오면 이거 비문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한문구조. 몽자로 서 꿈. 현실, 꿈, 현실 이런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운몽. 그죠? 구운몽. 여러분 혹시 배웠나? 구운몽. 구운몽. 김난중. 김난중의 구운몽 대표적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액자식. 한몽의 액자식이죠. 보세요. 외부, 꿈이니까 뭐예요? 외부, 꿈, 현실. 그러니까 액자처럼 돼 있죠. 예, 주제 대극의 인생 우상다. 썰. 우리 썰 푼다 그러죠. 설. 이야기 설자입니다. 이것도 교훈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수필. 오늘날로 보면 수필로 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설. 예, 경설.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슬견설. 개와 이의 죽음. 음, 겨울 경자입니다. 거울. 이옥설. 집 고치는 거. 이옥설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뇌설, 참화설. 예. 참화설은 차. 여러분 차마가 이제 뭐 먹는 차가 아니고요. 예, 마차 빌렸던 얘기, 이 얘기. 자, 조선 전기 소설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선 전기 소설. 고려시대 중엽 이후 문헌인 설화가 비평, 가전체 등이 분화되면서 서사문학이 되게 뭐 산문, 소설이기 서사겠죠. 이야기,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오신화가 한문소설입니다. 최초의 소설입니다. 한문이고 최초의. 그리고요, 금오신화가 조선전기의 유일한 소설입니다. 조선전기에. 근데 이 신화가 아니고요. 이 금오신화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 금오신화 안에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남념부주지, 용궁부연록, 치유부벽정기. 예, 그래서 어, 조선전기의 천재가 있습니다. 어, 그, 뭐 이생규장전 쪽 얘기 나오는데, 그 생각이 나요. 조선전기, 금오신화. 아유,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름이. 선생님도 하도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좀 생각날 듯 말 듯한데. 자, 그래도 한번 막 생각날 것 같은데. 아, 김시습. 아이, 죄송합니다. 예, 김시습. 자, 금오신화 김시습인데, 여러분, 김시습은 음, 사육신, 생육신 중에 한 명인데 바로 생육신. 이 사육신, 생육신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 조선시대에 유명한 왕 있죠.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태종대왕이죠. 자, 태종, 태세, 문종, 단종, 세조죠. 그러니까 태종의 그 손자, 단종이. 문종이 2년 만에 병으로 죽어요. 단종이 어린 7살의 왕이 오르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누가 누구죠? 그 영화 배우? 그 사람이 세조로 나왔죠. 그래서 자기 조카 누구를 죽여요? 자기 조카 이제 문종의 동생이죠,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죽입니다. 아, 그 전에 이 금오 신화를 쓴 김시습은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세종 때 궁궐 앞쪽에 살아요. 외갓집에서. 친가가 좀 가난하다 보니까. 근데 김시습이 우리나라 3대 천재 중에 하나예요. 3대 천재가 누군지 아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신라 때 누구죠? 황소의 난을 쓴 최치원. 최치원. 드러난 사람들 중에 최치원. 그 다음에 김시습. 그 다음에 김동기예요. 미안해. 김시습, 그 다음에 해치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누구죠? 그 조선 말기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약간 친일파여서 좀 그렇고 정 정약용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김시습이 너무 천재라서 3살 때 타서상경을 다 뗀대요. 논어, 맹자, 대학, 뭐 중용 이런 거 다 떼버립니다. 뗀다는 건 다 외운다는 얘기예요. 세종이 그걸 듣고 야 데리고 와봐. 그래서 이제 이 김시습의 외할아버지가 업고 들어갑니다. 이 3살짜리 아기를. 그래서 이제 김시습 3살짜리 아기와 세종이 딱 맞상대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치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세종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김시습한테는 성균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장학생이 되죠. 중국에 있는 책까지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김시습은 세종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세종의 아들 문종이 일찍고 그다음에 격통은 단종이죠. 근데 세조가 들어와서
찬탈하니까 그때부터 김시습이 왕을 부인하죠. 해줘. 왜? 저놈은 자기 조카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벼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야를 또 돌아요. 그리고 단종 보기를 깨야지만 단종이 죽죠. 그리고 단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내용들이 다 뭐냐? 이게 바로 금오신화예요. 금오산에서 쓴 글이다 얘기. 그래서 만복사적폭이 이거는 뭐냐면 윷놀이 하는 거, 윷놀이로 내기하는 거, 이생규장전 이게 가장 적절한데 죽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죽어서도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김시습이 단종을 향한 충성심은 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 이게 최초의 소설입니다. 네. 한상소설 이런 건 몰랐어요. 몽자로 계속 나왔죠. 구운몽, 옥루몽, 몽유록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자, 이생규장전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자, 조선 후기 소설. 여러분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게 뭘까요? 음, 조선의 건국이 언제죠? 1392년이죠. 1390. 그죠? 조선 건국. 그런데 1392년 맞네. 예, 확실하게 해야죠. 예, 조선 건국 건국연도. 예, 선생님이 또 오래돼서 우와 맞아요. 1392년 일상기 아직도 안 썩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조선을 전기 후기로 나눈 게 뭐냐? 바로 임진왜란. 전기가 1392년부터 임진왜란이 1590 이러고 있다. 1592년. 1592년. 맞죠? 임진왜란. 네, 1590년. 임진은 1597년 끝났죠. 왜 그러냐? 임진왜란이 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후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조선은 어떤 나라? 성리학의 나라죠. 충효예예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그다음에 뭐 이웃과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충성이라는 이유의 근거가 뭐냐면 가정의 도리로서 임금과 부모는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을 부모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조가 어떻게 됐어요? 자식인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궁궐에 불을 지르는데 궁궐에 불을 지르는 것이 일본 놈들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 왕권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집권층 사대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 서민 문학이 발달해요. 그런데 우리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조선 후기부터예요. 조선 후기. 그래서 영웅 군담 소설 왜 많을까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1597년, 병자호란 많은 난리에서 문학적으로 보상받고 싶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영웅 군담 소설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글 소설이 막 발달하죠. 한글 소설이. 그래서 뭐 최고운전, 그다음에 영웅 소설의 구조 설화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면서 할게요. 뭐 기이한 출생, 비범한 능력, 고난과 시련, 조력자의 만남, 위기 극복, 위대한 업적, 뭐 박시전, 뭐 이런 것들 다 홍길동전, 홍길동 실존 인물입니다. 조웅전, 유충열전, 뭐 이런 것들, 임경업전, 임경업 실존 인물이죠. 근데 임경업이 막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현실에서는 졌거든요. 그죠? 박시전 연합, 박시전. 이건 이제 얼굴이 막 바뀌는 거. 여성 영웅 소설 나옵니다. 박시정, 홍교월전, 금방울전, 정수전 다 여성들이 썼거나 서민들이 썼던 이야기죠. 애정 세태 소설도 많이 합니다. 그 자유분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운현정, 주생정. 자, 이거 시험에 다 나왔는데 최봉감별전.
수경낭자전, 원령난 다 나오시죠. 숙향적 옹고집전 다 나옵니다. 가정소설이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 불화가 많으니까. 창선가미록, 사시남정기 요거 잘 나옵니다. 창선가미록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화소설, 장기전, 서동지전, 까치전. 서동지는 재판, 장기전도 재판이죠. 예. 까치전 두껍전. 이제 서민의식이 발달됐다는 거죠. 홍사소설, 예, 재판소설. 판소리개, 신청, 춘향, 흥부전, 특기전. 예. 연암 한문소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앞에 이제 우리 가사 문학도 많이 발달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발표되지 않았던 조선 후기의 이 운문과 산문. 그래서 생소한 것들을 많이 자꾸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산문문학도 운문과 산문문학 같이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많죠, 굉장히 많죠. 고전문학이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외국어도 아니고 다 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석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뭐 고어 그대로 안 나오고 다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작품 주제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날이 내일부터 설 연휴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 주에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같이 공부하면서 설 연휴 동안에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